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뉴저지에 사는 남자, 유익한 정보를 사랑하는 남자 유선남입니다. 지금 현재 많은 매체들을 뒤흔들고 있는 뉴스가 있죠. 트럼프 아저씨가 다시 또 2024년에 대선에 출마한다고 하면서 아주 커다란 헤드라인들을 띄우고 있는데, 자, 이 트럼프 아저씨가 어떤 인물이냐, Make America Great Again, 마가라고 해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하는 이를 실질적으로 신천하신 분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도널드 존 트럼프가 어떤 인물이냐,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964년에 부동산 재벌 아버지와 이민자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굉장히 커다란 나이아수저고요. 굉장히 커다란 관종기가 있는, 저처럼 관종기가 있는 인물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도널드 존 트럼프 아저씨를 성공한 사업가로 알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사업가들한테 물어봤을 때, 혹은 은행 관련된 은행 인물들한테 물어봤을 때, 트럼프의 이미지는 성공한 사업가의 이미지로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의외로 4개의 커다란 회사를 말아먹으면서 은행들의 신뢰도가 바닥을 치는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정말 커다란 사업 4개를 말아먹었던 인물로, 사실상 은행의 대출을 받기 힘든 인물로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이렇게 회사를 말아먹은 게 어떻게 보면 약이 됐던 게 뭐냐면, 자신의 포장하는 법, 자신을 포장해서 차라리 거기에서 나오는 이미지로 차라리 매스컴을 타고 거기에서 내 이름을 사업에 빌려주거나, 내 이름을 네이밍 라이트라고 하는데 빌딩에 빌려주거나 사업에 빌려주는 것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에 굉장히 능숙한 인물로 바뀌는데, 아마 커다란 영향을 끼쳤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지금 사업을 저렇게 말아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사업가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줬던 거는 이 오른쪽에 있는 The Apprentice, 제자. 어떻게 보면은 요 쇼에 출연을 하면서 트럼프가 자신이 성공한 이미지로 각인하는데, 사회에 각인하는데 정말 커다란 역할을 했어요. 이 쇼가 뭐냐면은, 간단하게 하면, 나는 성공한 사업가인데 나는 지금 나의 수제자를 구하고 있다. 이 트럼프를 이끌 그 다음 대는 누구인가? 라고 하면서 자기 밑에 오디션 프로그램을 진행을 통해서 밑에 자신의 수제자가 될 인물을 구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때 가장 유명했던 게 You're Fired 라고 해서, 자, 오디션에서 떨어진 사람들을 해고시키는 걸로 굉장히 유명했던 프로그램인데, 무튼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신의 이미지를 성공적인 사업가라는 이미지로 구축하는데 굉장히 커다란 성공을 해요. 재미난 건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 강인한 이미지, 남성적인 마초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여러 애니메이션에서 패러디도 됩니다. 원래는 어떻게 보면은 풍자하려고 한 거예요. 트럼프처럼 남성적인 마초적인 이미지는 아마 대통령이 안 되겠지를 풍자하려고 한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되기도 했고, 그리고 요거랑 완전히 똑같은 구도가 나와서 예언가가 만드는 프로그램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도는데 큰 일조를 했었는데, 2017년도에 대통령을 했다고 하니까 다들 모르시는 부분이, 트럼프가 정계의 입문을 굉장히 늦게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의외로 트럼프는 1985년부터 정계에 입문을 했어요. 그리고 가장 의외인 건, 트럼프는 원래는 민주당 출신입니다. 원래는 1985년에 민주당에 입당을 해서 정치 커리어를 시작을 해서, 그 이후에 옮기다가 2012년이 되어서야 공화당에 들어왔고요. 2017년에 혜성같이 대선에 등장해서 대통령이 됩니다. 그 당시에 가장 많은 보도를 했던 여러 대형 매체들이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여론조사를 봤을 때 트럼프는 절대 대통령이 못 될 것 같다. 여론조사가 힐러리가 항상 압승이다라는 결과가 나왔었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이렇게 투표를 진행하면서도 대부분이 민주당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상황이었는데, 의외로 어떻게 됐다? 트럼프가 당선이 됐다. 역사상 2번째 최고령 대통령이 됐고 가장 보유 재산이 많은 대통령이 되었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여론조사에 참여하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퍼블릭하게 밝히는 경우가 적었기 때문에, 이 샤이 트럼프라는 단어가 트럼프의 지지자들에게 붙었어요. 무튼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진행했던 정책들을 좀 알아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 이기주의, 자국 이기주의인 마가, Make American Great Again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치적 올바름에 대해서 전혀 1도 신경을 쓰지 않는 캐릭터성을 구축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비판과 환호를 동시에 받았던 캐릭터로 미국을 분열시키는데 어떻게 보면 큰 일조를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관세를 부과하고 자국 이기주의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면서 국제적으로도 분열을 일으켰던,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뭐라고 하죠? 경제적 블록화라고 하죠. 이것에 관해서 시발점이 되었던 정책들을 트럼프가 실행을 했는데, 그 전까지는 중국에서 계속 무역에서 적자를 크게 보고 있다가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면서 무역의 적자를 확실히 개선을 하기는
했었어요. 그리고 경제 성장률 관련해서도 저금리 정책, 고성장 정책, 보호무역 정책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면서 실질적인 커다란 성장을 이뤄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그에 대한 지출이 상승하면서 빚이 늘어나는데 큰 일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분이 당선될지 안 될지를 보기 위해선 중간선거 결과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원래는 공화당이 압승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 야, 지금 바이든 지지율 봐봐, 망했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레드 웨이브, 공화당이 모든 거를 석권할 거다, 모든 뭐 상원 하원 다 가져갈 거다라는, 의외로 공화당이 이길 거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근데 원래는 예상치도 하원을 공화당이 압도적으로 가져가는 거였거든요. 결과가 어떻게 됐죠? 상원 의원은 민주당이 가져가고 하원 의원은 공화당이 아슬아슬하게 가져가는 결과가 됐어요. 무튼 생각보다 공화당이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어요. 의외로 지금 트럼프의 지지를 받았던 공화당의 인물들이 공화당의 텃밭에서 떨어졌다. 야,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야, 트럼프의 지지율이 예전 같지 않은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여러 뉴스가 뜨기 시작해요. 트럼프의 지지를 받았던 공화당의 인물들이 떨어지자 이제는 트럼프가 대선 후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대선 후보로 올려야 된다라는 의견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늘어났어. 그럼 트럼프의 지지율이 왜 떨어지기 시작을 했을까요? 라는 질문에 결국 가장 크게 뽑히는 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SNS 출범이 생각보다 성공적이지 않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선거에 대해서 이거 선거를 민주당이 훔쳤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선거에 불복하는 대통령이 됐고요. 그리고 선거가 부정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일단 이미지가 하나가 더 깎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데, 백악관에 있는 기밀 문서를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자택으로 가져가서 마음대로 훼손하거나 가져가서 훔쳐갔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일을 진행시킴으로써 트럼프의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커다란 일조들을 하기 시작을 해요.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방금 전까지 제가 얘기해드린 부분을, 공화당의 트럼프에 대한 지지가 예전 같지는 않고요. 다만 샤이 트럼프 지지자들, 트럼프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는 유권자들도 지지율이 예전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공화당의 인물들이 하원이나 상원 선거에서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일단 트럼프가 지지한 인물들이. 그리고 다만 바이든의 지지율도 예전 같지는 않고 실질적으로 숨어있는 트럼프 지지자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지금 당장 트럼프가 안 된다고 단언할 수도 없고 된다고 단언하기도 힘든 상태다. 트럼프가 형사고발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요. 근데 50%의 미국인들이 트럼프가 형사고발을 당해야 된다고 했던 만큼, 아마 트럼프가 앞으로 만약 대통령 선거가 진행이 된다면 아마 자신의 과거에서 있었던 문서를 갖고 오는, 기밀 문서를 갖고 오는 일이라든지 선거가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아마 앞으로 트럼프의 정치 인생에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고요. 자, 다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매체들이 인정하는 게 있어요. 뭐냐? 트럼프의 열성 지지자들은 여전하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뭐가 바뀌나요? 무슨 주식이 오르나요? 라고 물어볼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한번 정리를 해보긴 해봤어요. 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어떻게 되냐? 일단 가장 중요한 거, 아마 저금리에 대한 전환을 압박할 겁니다. 아마 FOMC가 아니라 연준의 압박을 통해서 저금리를 이끌어내려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말씀드렸지만 트럼프는 고성장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금리와 혹은 저세금을 통해서 회사들이 성장하는데 신경을 쓸 가능성이 높고요. 자국 우선주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인물인데, 이것 관련해서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파병 병력을 줄인 것처럼, 뭐 아니면은 대놓고 얘기했듯이 러시아를 조금 더 러시아와 딜을 하겠다라고 얘기했거나 우크라이나에 관해서 사실 좋은 얘기를 안 한 것처럼, 아마 우크라이나에 대한 병력 지원을 무기 지원을 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해외에 배치된 병력들을 줄여가면서 세계의 경찰 역할을 아마 줄이려고 하거나 아마 거기에 대해서 컴펜세이션, 돈을 받고 싶어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이 보이고요. 그리고 아마 이 병력들을 다시 국내에 배치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트럼프는 이민에 관해서 굉장히 배타적인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게 뭐냐면, 미국 국민들이, 미국의 노동자들이 자기의 일자리를 이민자를 통해서 잃어버리고 있다. 다른 나라 이민자들이 와서 미국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못 찾고 있다라는 얘기를 대놓고 했던 인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민 정책에 관해서 아마 더
어려워지게 더 이민하기 어렵게 정책을 바꿀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트럼프로 인한 수혜를 얻을 회사들의 좀 얘기를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드왁은 다시다시피 트럼프가 대놓고 밀고 있는 주식이다 보니까 아마 수혜를 트럼프가 만약 당선이 된다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트위터에서 트럼프가 밴이 됐었는데 트위터에 일론 머스크가 취임을 하면서 그리고 대놓고 공화당을 지지해주면서 아마 반사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테슬라 관련해서도 일론 머스크가 사실 지금은 바이든하고 관계가 많이 안 좋잖아요. 아마 근데 바이든이 떨어지고 만약에 트럼프가 취임을 된다면 아마 트위터와 테슬라 양쪽 다 일론 머스크를 통해서 아마 반사 이익을 얻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트럼프라는 인물이 자국 이기주의를 굉장히 좋아하면서도 거래에 굉장히 능한 인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후에 대외 정책에 관해서도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게 도널드 제이 트럼프가 대놓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내가 대통령이 됐다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다. 만약 그리고 파이프에서 요번에 테러 사건이 있었잖아요. 뭐라고 하죠? 이제 가스 파이프에서 노드스트림에서 파이프가 터지면서 이게 테러다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바이든은 악화시키고 있다. 러시아에 따지지 말고 쿨하게 가서 딜을 해라. 너의 감정을 죽이고 드라이하게 가서 너가 얻을 것만 얻어서 나와라. 라고 하는 만큼 굉장히 거래에 능숙한 인물이다 보니까 아마 취임을 하게 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아마 조기 종결시키기 위해서 아마 아예 대놓고 셋이 3자회담을 통해서 아마 전쟁을 조기 종결시키되 우크라이나에 안 좋고 러시아에 좀 더 유리하게 종결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3자회담을 통해서 미국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3자회담을 통해서 실질적인 딜을 이끌어낸 적이 있어요. 이게 트럼프가 자신의 최대 업적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중 하나인데 예전에 코로나가 시작할 때 유가가 마이너스로 가던 거 기억하시죠? 유가가 마이너스로 갈 때 오펙하고 러시아하고 야 우리 계속해서 오일 만들 거야 이러고 얘기할 때 오펙이랑 러시아가 오일 생산량을 줄이게 만드는 회담을 주도했던 인물이 트럼프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유가가 높아지는데 가장 큰 일조를 한 인물이 트럼프라고도 할 수 있는데 무튼 그런 것처럼 트럼프는 거래에 굉장히 능숙하고 자신의 모습을 굉장히 잘 꾸밀 수 있는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마 오펙이나 국제적 문제에 관해서는 조금 더 미국에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는데 이름이 오펙과의 협상을 유리하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전적이 있는 만큼 아마 미국에 유리하게 오펙과 계속해서 협력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유리하게 조금 더 성사시킬 가능성이 바이든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높다고 생각은 해요. 다만 거기에 대한 후폭풍은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블록화는 중국 관세 부과가 사실 어떻게 보면 시발점이었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바이든이 지금 중국한테 소프트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중국은 견제를 했어야 되는 대상은 맞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결과가 어찌 되었든 원인은 일단은 트럼프의 정책 중 하나였는데 여기에 관해서 만약에 트럼프가 취임이 되면 중국에 완화적인 정책을 할까 아니면은 억압하는 정책을 할까라고 물어보면 저는 거의 80% 조금 더 지금보다도 더 크게 억압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트럼프가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냐고 얘기하면은 내가 당선되기 전에는 미국은 땡전 한 푼 중국한테 받은 적이 없다. 내가 당선되고 나서는 중국에게 몇 조 원에 해당하는 돈을 매년 받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만큼 아마 중국과의 관세 부과나 중국과의 무역에 대해서 미국이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가져가려고 할 부분이 크다 보니까 아마 경제 블록화가 조금 더 심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요것도 좀 중요한데 중국이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는데 커다란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중국에게 개인적인 압박정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무튼 그러다 보니까 중국과의 정책에 대해서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강경하게 미국 자국 이기주의를 실천하면서
지금보다 조금 더 심화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심화된 정책들이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중국에 보내는 칩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강력하게 제재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을 해봐야겠죠. 후에 나중에 조금 더 여러분들하고 라이브 방송에서 소통을 하면서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무튼 여러분들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꼭 코멘트로 여러분들이 달아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영상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저는 유저지에 사는 남자, 유익한 정보를 사랑하는 남자 유사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